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협의회를 소집해 코로나 방역 완화를 시사하고 나선 가운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통치 스트레스로 김 위원장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발열자 수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4일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북한이 봉쇄를 완화를 했다, 이런 소식통도 들려오고 있어서 현재 북한의 코로나 상황 정확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숫자에 이제 상당한 그 구멍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정리를 해보면 12일 날 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새벽 2시에 정치국회의를 열어서 발병 사실을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 내부 전원을 종합을 해보면 그날 바로 이제 그 이동 통제를 비롯한 조치들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2달간 완전히 이동 통제를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장마당, 그러니까 국가에서 식량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각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가정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식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취약계층들은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식량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동을 통제해 버리니까 코로나보다 이제 식량 문제가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굶어 죽겠다는 원성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뭐 치료나 이런 부분들의 약품은 뭐 부분적으로는 제공이 되는데 그렇게 효과성이 있는 약품들은 아니고요. 따라서 나오는 얘기가 이 코로나보다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집집마다 앓는 사람 하나 없는 집이 없다. 이런 정도 얘기들이 다 이게 지난주 얘기까지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지금 방역당국, 북한 당국이 말하는 그런 통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2달간 통제를 하게 되면 이제 식량 위기가 정말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미크론의 어떤 전파력이 약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동 통제를 완화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몸도 아프고 배도 앓는 이런 상황, 이런 전원이 있는 상황에서 단둥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둥이 북과 굉장히 가깝고 최대 이제 교역 거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겨나고 있는 재확산이 북한발 변이라는 말까지 있는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을 이렇게 재개한다고 해도 걱정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부분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쪽하고도 연락을 해보니까 북한 코로나 발병 초기부터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북한에 나오고 있는 변이는 중국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북한 내부에서는 단둥보다는 이제 남포, 단둥보다 오히려 남포 항구 쪽이 더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남포에서 그 선박 운항을 통해서 유입된 걸로 이제 하는 얘기들이 좀 퍼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측이 이제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면 어느 경우든 지금 양측 다 서로 이제 그 재감염 이걸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중 교역은 중단 사태는 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 북한으로서는 지금 의약품이나 방역용품 모든 것들을 이제 거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필요할 경우에는 아마 부분적으로 단둥이나 남포를 통해서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 물자 수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역 재개 그리고 코로나 상황 이 두 개가 좀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북한 입장에서는 교역을 재개하기에 좀 위험 부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본인들 말을 믿는다 그러면 2년 3개월 동안 이제 완벽하게 통제를 통해서 거의 2년간 올해 1월까지 약 2년간 통제를 했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발병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통제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효과를 봤는데 근데 문제는 이미 발병이 됐거든요. 발병이 됐고 이제 확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부 유입보다는 사실 여기에 대응하는 방역 체계, 여기에 필요한 물품, 의약품 이게 더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교역 재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이 관련된 예, 방역 물품들은 의약품, 아마 그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서 요요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요요 현상을 짚어보는 이유가 우리 정보당국도 그렇고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난해에는 상당히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최근 공개된 모습을 보면 상당히 체중이 급격히 증가한 모습이거든요. 이 통치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조선중앙TV를 제가 이제 저녁부터 계속 봤거든요. 근데 방역에 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특집을 내보냈고요. 예. 바로 이어서 그 사회요 열병식과 관련된 이 기록 영화를 또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 거의 전부를 그 두 개로 채웠거든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역 그 열병식이 이제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됐다는 게 지금 대부분의 그 평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에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는 걸 내보내고 뒤에는 그 방아쇠가 됐던 열병식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10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성과라는 게 사실은 거의 국방력 빼곤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난,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봉쇄료나 후유증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좀 초조한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 네. 코로나 발병 이후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쓴 게 12일 날 그 정치국 회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여기저기 다녔거든요. 근데 마스크 쓴 날이 딱 이틀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뒤는 또 계속 벗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에 일단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전환에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백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북 제재, 코로나 봉쇄, 백신, 그다음에 내부 식량 위기, 그다음에 민심 위반 이런 걸로 이제 통치 스트레스는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김 위원장이 방역 회의를 주재하거나 이렇게 현장 시찰을 갈 때 담배를 피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줄담배를 피는 모습.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이제 북한 정치 문화는 본인은 예외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조금 높낮한 말씀드리면은 금연 지시하는 회의에서 담배 필 겁니다. 아마 본인은.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은 예. 결국 본인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자기만에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독재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런 것들이 이 과거와 다르게 북한 일반 인민들에게 이 권위 있게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대처럼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정치적 권위나 아니면 정치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김 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성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그렇게 말하지만 탈북자들이 이제 북측 가족들하고 전화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정말 어렵다. 내가 내년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두 달이 넘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얘기들 다 상황을 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들이 저는 과도한 흡연이나 뭐 폭식이나 음주나 이런 쪽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죠. 예. 그리고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전문가에 따르면 준비 과정은 거의 마무리됐고 핵실험을 위한 공간까지 전기 케이블만 연결하면 되는 정도의 과정까지 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재 이 7차 핵실험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핵실험과 관련된 추론들은 다 추정입니다. 팩트가 아니고요. 예. 근데 미사일은 달라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 25일에 미사일 발사하기 전날 엘리펀트 워크 훈련까지 할 정도로 다음날 쏠 걸 알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평양 순환공항에서 왜냐하면 북한이 ICBM을 발사하는 장소가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 이동하는 차량, 그다음에 연료 주입 이런 걸 보면 바로 발사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핵실험은 갱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갱도 안에 뭐 케이블만 연결하면 되는지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이제 추론인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북한이 이미 1월 달에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예고했고 네. 모라토리엄 파기를 이미 3월 24일 화성 17형을 쏴서 공개함으로써 이제 그 모라토리엄 파기했죠. 그러니까 남은 건 핵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은 방치하면 이제 언젠간 할 겁니다. 7차 핵실험은. 그러나 지금 ICBM 기술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정상 발사를 계속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인도하고 파키스탄 경우에도 한 6번 정도 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끝냈어요.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북한이 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ICBM이나 이 전술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추가 핵실험이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급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핵실험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카드가 없거든요. 한미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그러니까 핵실험은 기술적 성격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타이밍을 고려하겠죠. 예. 그러나 ICBM은 미 당국도 아직 미 본토를 타결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쏠 거예요. 그러나 핵실험의 경우에는 하고 나면 중국과 러시아도 부담스럽고 또 한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미는 초강경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아예 대화의 판이 깨질 가능성이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한미가 대화로 나올 수도 있지만 아예 초강경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북한으로서 소진할 카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북한이 만일에 더 이상 어떤 한미와 협상의 가능성이 없다. 그다음에 더 이상 대화를 통해서 얻을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바로 실시를 하겠죠. 핵실험은 그래도 언젠가는 할 것이다.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 정치적 성격도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전술핵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위해서는 네. 필요하거든요. 오늘이 미국의 현충일이라고 하는 메모리얼 데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난 이제 ICBM 발사했던 지난 수요일에도 미사일 3발 발사했을 당시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다녀오는 돌아가는 길에 발사를 했을 만큼 미국의 어떤 시각도 좀 의식을 하는 듯 보이거든요. 오늘 말씀하신 뭐 핵실험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미사일 발사 등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만일에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그랬으면 ICBM이면 우리가 압니다. 이미 진후를, 탐지하고 예. 있어요. 그럼 아마 보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텔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ICBM을 바로 발사하기에는 지금 준비 과정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정부 당국이 탐지했을 거고 아마 그 사전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과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일본을 떠난 시점에서 ICBM 발사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지만 한반도 전구는 떠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미치는 범위를 전구라고 그러거든요. 시어터. 근데 거길 벗어난 다음에 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 신경은 쓰지만 또 수위도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미국을 지금의 이제 문제는 북미 관계거든요. 핵심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되고 나서 지금 양측이 접점을 못 찾기 때문에 지금 무력 시위의 상당 부분은 미국을 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메모를 대해 여러 차례 도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3월 이미 25일 날 예. 25일 날 ICBM을 발사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얼 데이에 특대형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미 징후를 포착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별도의 회담 없이 대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별도의 회담이나 유선 협의 없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한미일 3국 공조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지금 강경한 대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대북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더 제재할 게 없어요. 지금 최강의 제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일본과 한국과 일본이 더 급해진 게 뭐냐면 과거의 핵 문제는 미국을 향한 ICBM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러면은 한국은 끼지 마라. 이거 한국이 낄 문제가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금년부터는 전술핵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전술핵은 사거리 1000km 이내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그 대상이거든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위험이 커졌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 대상의 범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지금 악화된 상태고 아직 복원이 안 됐지만 그러나 북핵 위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동의 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때문에 한미일 협력체를 강화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협력을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묶여서 지금 한미일 협력 관계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일본 사회가 우경화하고 있거든요. 보수 우경화. 그것도 지금 과거사나 이런 문제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또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협력, 그다음에 한일 관계 복원의 필요성은 있지만 일본이 그렇다고 지금 입장을 바꿨거나 오히려 보수 우경화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또 딜레마가 되는 거죠.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이 불발됐고 그래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독자 제재라는 게 지금 북한의 지금 대북 제재 안에 예. 보면은 이제 안보리 제재에 보면은 이제 트리거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북한의 유류를 제공하는 걸 줄이는 걸 자동적으로 논의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조항들이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압박이 되는데 이게 지금 무산된 거거든요. 예. 그럼 남는 건 이제 개인이나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간접적인 기업들의 예. 제재거든요. 그 효과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강경하게 북핵 대응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거고 북한은 계속 핵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략적인 시즌2가 되는 거죠. 북한이 바뀌길 기다리는데 북한은 바뀌는데 어느 쪽으로 바뀌느냐.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쪽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수단은 지금 제한을 보이고 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전략적인 시즌2로 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의 그런 카드들로는 북한의 그런 도발 의지나 상황들을 꺾기 좀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전혀 이런 수단 갖고는 거의 희박하죠. 왜냐 지금 5월 25일 날 ICBM 발사하기 전날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우리가 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은 타우러스 미사일, 이거는 휴전선 인근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거든요. 이걸 장착하고 F-15K 30여 대가 활주에 있었고 이걸 북한이 알거든요. 예. 그런데도 ICBM을 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있는 수단만 가지고는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도 움직이기 어렵고 북한의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한미일, 북중러 이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미 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건 확장 억제입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는 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의 해구산, 재래식 타격 능력, 예. 미사일 방어 체계,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강화. 이게 지금 주어진 매뉴얼인데 이걸 가지고 북한의 그런 핵 능력 고도화를 막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특히 이제 지금 상황이 북한이 전술핵 개발 얼마 전에 110km짜리 사거리를 발사하고 나서 이걸 전술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대상은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이미 질적으로 변했어요. 북미 관계에서 남북 관계 한반도로 무게중심 이동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이 확장 억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유럽 나토 같은 경우는 핵 공유협정을 체결해서 나토 회원국의 핵탄두를 가져다 놓고 나토 회원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지금 미국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확장 억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도 사실은 핵 공유 협정보다는 수준이 훨씬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미 간의 협력, 그다음에 확장 억제가 최선의 수단이지만 예. 그럼 북한이 저렇게 계속해서 전술핵을 개발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2017년 당시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상당히 긴장이 극대화됐다가 또 극적으로 대화의 문이 열리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게 외교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핵능력, 국방력 강화도 있지만 계속해서 한미를 압박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지금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무한정 핵과 무기에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한미 역시 강경하지만 이 강경한 태도만 갖고는 북한 핵능력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고비원 구조가 커지면 그때는 이제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 그랬잖아요. 트럼프, 예, 김정은 간에 극단적 위기가 고조된 다음에 바로 대화국면 넘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분간은 강경한 국면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피로감이 누적되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예. 참 북한과의 관계 알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오늘부터 4주간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요.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건지 궁금합니다. 의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에는 여러 회의가 있는데요. 이 군축회의는 제네바에 있거든요. 여기 이제 65개국 회원국들이 있고 돌아가면서 알파벳 순서대로 순서대로요? 북한은 이제 2011년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이제 11년 만에 군축회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여러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축 문제를 가장 어기는 그 범법행위라는 북한이 예. 의장국을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캐나다가 아주 극력 반발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이 더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회의 의장국이 되지만 의사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징적인 의장국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일반 이 보통 국가들에서는 상당한 반감이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보이콧 얘기도 나오던데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보이콧을 한다고 해서 뭐 나머지 국가가 모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합의 구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일부 국가들은 뭐 보이콧할 수 있겠지만 아니 뭐 회의 자체가 취소되거나 그러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